그런데 우선은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 상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내란 중이다 우리는. 그리고 전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냐. 방송 영역하고 사법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난리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기소하면서 선거 개입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의 조의대까지 사법부가 국힘 정권 재창출의 한 요소가 돼서 움직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국힘의 정권 재창출의 로직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거 우리 후보 없앤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들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 막는 건 그 다음 얘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은 제가 어제 조의대 판결문 읽을 때 가장 이상했던 게 처음에 이거 그 논리대로 보면 그냥 지들이 유죄 때려야 되겠더라고요. 파기 자판. 그래서 뭐 이거 어떡하지? 처음으로 파기 자판 하려나? 그래갖고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그냥 파기환송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왜 파기자판을 안 했냐 그 이유를 모두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몇 사람이 답변을 했는데 그중에 한 로스쿨 교수가 5월 11일 12일 지나서 이재명을 자르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 예, 후보 등록 이후에 우리가 아무 대안이 없을 때 대응을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기자판을 해버리면 우리가 좋아, 이재명 대표는 이제 출마 못해. 후보 바꾸죠. 다른 후보가 가. 그러면 이게 대안이 되니까 그것까지도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함이다. 제가 이제 제보를 받기를 민주당이 참 답답하다. 이걸 쿠데타라고 말하면서 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의원님 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즉일 선고까지 동원해서 저들이 막 난리를 쳐요. 그래갖고 5월 한 15일까지 즉일 선고했다고 쳐요. 막 2심이. 예. 그럼 우리는 그 후로 27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상고 의사를 밝혀요. 그걸 7일 이내에 밝혀야 돼요. 상고 의사를 7일 이내에 밝혀야 되니까 7일이 확보. 7일 확보가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상고 의사를 밝히면 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우리가 또 내야 되잖아요. 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0일에 내니까. 그러니까 27일이 확보됐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이 미친 짓을 할 것이다. 불법적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27일 확보를 안 해줄 것이다. 그래서 7일은 확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고하려면 상고 의사는 밝혀야 되니까. 근데 그 20일은 무시하고 갈 것이다. 왜? 말도 안 되는 저들의 궤변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내용을 그래서 다 들을 알고 있어. 필요가 없어. 궤변을 하면서. 상고 이유서 그래서 필요 이 없어. 불법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어쨌든 판단을 하면 그건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법적 소송에 이기면 나중에 다시 대선을 치르는 결과가 오는. 그 나라가 그럼 절단 나죠. 엉망이잖아요. 절단 나죠 나라. 예, 그래서 저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쿠데타라고 보면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다. 저들은. 그래서 일단 후보 지키기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당선된다면 대통령 지키기 전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키기 전략 다 짜놨어요. 당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소추의 의미를 그렇습니다. 기소만이다. 재판 중단이다잖아요. 그걸 명확히 하는 법안까지 지금 다 발의해서 법사위에 지금 올라갔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유는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단계 후보 지키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보가 없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게 우리는 법 질서를 지키면서 중도에게 잘 보이면서 표도 얻으면서 이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국힘에서 늘 얘기했죠. 자기들이 이긴다고. 이재명이 아크로폴리스 아니. 아크로비스타.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 들어가면서 다 이기고 왔다고 한 이기고 거를. 왔다고 한 게 윤석열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보리밥집 가서 유유자적하게 다니고 이게 자기로서는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복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고 그런데 저들이 우리가 한다 이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은 중도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판사 탄핵까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비를 안 해주면 그렇습니다.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그냥 당하지 않는다. 그럼 압박을 받아요. 이거는 반드시 얘기를 되게 시끄럽게 해야 돼. 맞아. 예, 제가 지금 나온 것은 그래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다 하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쉬쉬하냐 공개적으로 하냐 공개적으로 판단의 해야 돼. 차이가 있는데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공개해야 생각합니다. 된다니까요. 그리고 중도는 제가 이거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게 중도는 센
쪽, 확실한 쪽, 집권에서 잘 이끌어갈 능력이 있어 보이는 쪽을 택하는 거지. 네. 조심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쪽 택하는 게 아니다. 네.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불안해하실 텐데 녹록하진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그 옛날 같지 않아서 저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헌재 선고 앞두고 약간의 위기가 있었고 나중에 문영배 재판관이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는 한 부분은 네. 뭐든지 다 한다.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가줘야 돼. 뭐든지 다 한다. 그래야 그리고- 걔네들도 움찔움찔합니다. 아니 그리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맞아요. 되죠.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런 온갖 탄압 속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대법원이 나서서 말이 대선 됩니까? 개입해서 이런 어려움에 빠뜨리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다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비난을 하잖아요. 그 비난에 움찔하지 않을 거다. 아, 그렇지. 맞아. 이거를 확실하게 진짜. 메시지 전달해야 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누가 봐도 이상한 짓 한 거야. 그렇습니다. 너네들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아. 이 그렇습니다. 의지를 단단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제가 어제 돌아가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너네 그렇게 막 나가면 우리도 할 수 있어라 하면서 막 뭘 적은 게 있어요. 저 캡처해놨어요. 근데 그게 조선일보 기사가 됐더라고. 그래요? 오다가 누가 보내줬는데. 어. 그러니까 쟤들이 그거를 낸 이유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 악질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했을 텐데 쟤들도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네. 내가 그 동안에 페이스북에 제 백수된 뒤로 한 번도 안 썼어요. 조선일보가 나 일면하고 사설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쓰던 애들이 백수되거나 저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다시 나를 살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 얘기 드리면 되는데 저 정말 죄송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셔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명확하게 적소적소해서 권력을 안 썼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번 22대 국회 민주당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 네. 국회 권력을 활용해서 네. 후보 지켜낼 겁니다. 아. 네.